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체코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체코 정부가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우리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체코 원전 수주 성공. 한국원전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수주에 성공하면서 18일 원전주들은 상한가를 치며 시작했다. 이번 원전 수출 성공은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축하할 일일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 뭐 체코 원전 수출을 하나 해놓고 어마어마하게 뭐 돈을 벌어들일 것처럼 그렇게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데, 근데 오늘 좀 희한한 얘기가 들려서 저는 에너지 분야에 한 36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30년은 정부 출연 연구소인 한국전기연구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년은 정부에 파견을 나가서 스마트 그리드 PB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저 금액이 24조 또는 그걸 가지고 협상을 벌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체코 원전 수주액 24조 원을 우리가 다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고 체코가 생각하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원전 공급 건설 이거 하는 스코프는 또 거기서 또 줄어듭니다. 24조가 다가 아니고 뭐 한 7, 8조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또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24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모 의원님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수원에 확인을 하셨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체 체코 예산이 24조고 우리가 그 24조를 다 가져온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곡해하게끔 지금 언론 활동이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24조는 지금 총 사업비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 중에는 또 오너 코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지 하는, 그거는 이제 체코 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작게는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 되고요. 보통 원전 건설할 때. 그리고 외신 기사를 보게 되면은 체코 내에서 국내 기업이 총 사업비의 약 한 6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은 전체 금액의 40%에서 국내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수원과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한다 그러면은 아까 그 오너 코스트를 뺀 뭐 맥시멈 80%에서 최소는 한 4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소 한 10조 정도에서 맥시멈은 한 80%까지, 그러니까 오너 코스트를 뺀 부분까지니까요. 이는 실제 수주 금액이 10조에서 20조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 해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는. 대표적으로 코어 캐처라고, 코어가 멜트다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주는 게 코어 캐치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 짓는 원전은 전부 다 이게 격벽이 하나입니다. 싱글 컨테인먼트라고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꼭 그 더블로 하기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해변에 지어지는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냉각탑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 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조는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안 해본 건 둘째치고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단가를 맞춰가지고. 했겠죠. 근데 얼핏 들어봐도 제가 예전에 그 코어 캐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코어 캐쳐 제작 비용만 1조 가까이 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코어 캐쳐도 그렇고요. 뭐 냉각탑도 보통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들고요. 네, 경락 건물이 격벽이라고 격벽. 그게 두 겹으로 돼 있으면 2배 이상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4조를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 원전 파는데 24조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자기네 비용 띄고 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코스트를 지금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이? 우리가 가져가는 비용의 네. 60%를 아마 그 현지를 조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그런 조건들이 걸리는데 현지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제작해서 공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체코에서 주문을 해서 체코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갖다 설치하고. 그게 전체 스코프의 60%를 차지하니까 결국은 아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비용만 해도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엔지니어링 비용도 꽤 크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벌써 1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에서도 손 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로열티 라이센스 피가 또 있겠지. 그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지금 수가 달라는 없습니다. 대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조도 조금 불확실한 것이 현재는 1기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 자격을 갖춘 거거든요. 그러면 1기가 12조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체코에서는 1기를 짓고 나면은 원전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첫 번째 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호기부터는 체코 내에서도 약 한 30% 정도까지 총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1기는 지금 12조입니다. 8.65 빌리언이니까요. 86.5억 달러죠. 네. 그러니까 12조 정도 되니까 만약에 2기 때부터는 또 그보다 한 20-30% 줄어든다 그러면은 총 금액도 24조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4조를 그 국내에서 일부 언론들이 잘못 받아 적어서 24조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 원자력계에서는 24조 수주했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주한규 교수가 바로 24조 수주한 것처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도 이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누가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총 금액이 24조인데 그 중에 우리는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득 보는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 적자는 우리가 안 보겠다. 바둥바둥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거의 그 프랑스에 비교한다 그러면 45%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덤핑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올릴 수는 없는 일이고 협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프로젝트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분명하다. 원자력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입니다. 뭐 체코를 떠나서라도 바라카 원전을 저희들이 했는데 네. 지금 바라카 원전이 당초에는 2017년부터 1호기를 상업 운전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상업 운전을 다 마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적게는 3년에서 최장 4년이 지금 딜레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딜레이 됐을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돈이 약 한 60만 불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만 불은 얼마? 한 8억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돈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년이 연기가 됐으면 365일 곱하기 4년에 그걸 곱해야 됩니다. 지치상금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얼마가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거든요. 1년에 3천억이면요. 대충.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네. 자료에 대한 투명성.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체코 원전도 우리가 얼마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면 좋을 텐데 정확한 숫자는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수원이 민간 기업이면 자기네들이 뭐 그걸 해가지고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우리가 뭐 잘하면 잘했다 하고 박수 쳐주면 그만인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명박이 팔아먹은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그 모자란 돈은 다 어디서 나가냐고요. 세수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정 업계 아니면 특정 공기업 하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의 세금을 갖다 꼬라박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체코 원전 수출은 예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을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총 사업비가 정해지면은 그 총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발주자 측에서 총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공사 금액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원전은 좀 나중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부분 EPC 업체 혹은 상대국에서 일부 대출을 보장하거나 그렇죠. 또 자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과 자본 참여가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러면 대출은 그쪽에서도 정부 보증을 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은 자본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이 망하면 못 돌려받는 돈입니다. 지분 참여하는 거죠. 그렇지, 지분 참여지요. 그래서 정말로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와 함께 또 우선 협상이 끝나서 계약이 될 때 우리가 대출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지분에는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라카 원전에서도 저희들이 네. 대출에도 참여를 했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분 참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바라카 원전은 확인이 돼 있죠. 아, 그래요? 얼만큼 대출을 했고 얼만큼 지분 참여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자본 투자는 대출을 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선순위 대출, 중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이 있습니다. 네. 선순위는 무조건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순위부터는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그다음이 자본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참여는 사업이 망하게 되면 아예 돈을 못 돌려받는 거라고. 자기도 투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돈 많은 나라에서도 그 공급자로 하여금 투자를 유도하고 대출을 유도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참 공급자 중심이면 좋겠는데 수요자가 아쉬운. 근데 지금 공급자가 아쉬운 수요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은 그 담보를 잡아놓는다는 거죠. 니네가 공사하다가 튈 수 있으니 니네 돈 얼마 묻어라. 나중에 이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면 그렇구나. 근데 이제 원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된 원인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그 건설되고 있는 원전의 절반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고 수출도 5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가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 자금을 이용해서 저리에 돈을 빌려주고 또 자본 참여도 아주 낮은 금리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전에 그 이정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는 사람이 갑이 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원전을 만드는 나라들은 좀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이걸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원전 이게 신규 건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하나 만들래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붙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스 입찰을 막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딱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한성이. 좀 솔직하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 뭐 세계 원전 시장이 뭐 1000조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면요 공급자 중심 시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많고 그쵸.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자가 아쉬울 게 없거든요. 큰 소리 치고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수요자가 중심이다. 그쪽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그 아쉬운 소리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 말하는 거 보면 앞으로 1000조 시장이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게 여러 가지 첫 경험이 될 것입니다. 코어 캐처, 이중 격벽, 냉각탑 그리고 부하 추정 운전 등 우리가 처음 도전하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원전 건설 비용입니다. 예상 총 비용은 200억 체코 코로나, 미화로 약 86.5억 달러에 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체코 국내 기업의 몫이 6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얻게 될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할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넷째,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EU 국가 대출, 일반 대출 참여, 자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면 계약의 존재 여부입니다. 표면적인 계약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약속이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와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